마트에서 일을 하는 여성,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데요. 그런데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 1시간 뒤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만 20통이 떠 있는데요. 대체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고 여성은 왜 받지 않는 걸까요? 자, 가족분의 제보 사연인데요. 자, 대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굽니까? 네, 7년 전에 전화를 하신 분은 바로 엄마였습니다. 이때 이 제보자는 60대였고 어머니는 80대였는데 어느 날 그냥 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. 엄마가 전화하니까 당연히 엄마 이러고 받았겠죠. 그런데 갑자기 엄마께서 할 말이 없다, 할 말을 까먹었다 그러고 바로 끊으시더라는 거예요. 좀 이상하지만 뭐 엄마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. 그런데 며칠 후에 엄마가 무려 부재중 20통 전화를 계속 걸고 끊고를 하신 거예요. 예. 그래서 놀라갖고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막 전화를 해서 엄마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나 전화한 적 없어. 아이고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이상했지만 엄마가 아직 휴대폰 전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넘겼는데 또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 집 주소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서 아유. 동네를 떠돌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역시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. 자, 따님이 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. 네, 근데 딸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언니와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자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. 아버지는 10년 전쯤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 시골에 계신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딸이 요양병원에라도 보내려고 했지만 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는 죽어도 안 간다 이렇게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슈퍼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오다가 붙잡혀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. 결국 남편이 당신이 시골로 내려가서 모셔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요. 딸이 또 3남매 중에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나 봐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을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. 아유, 그래도 사위분이 자기 아내를 또 친정엄마 모시라고 보내주셨네. 자, 그런데 시골로 내려와서 막상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니까 치매 정도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심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막상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머니랑 완전히 딴판이다,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였는데요. 어느 정도였냐면 첫째는 식탐이 너무 늘어나셔서 방금 밥을 해드렸는데도 왜 밥을 안 주냐라고, 왜 나를 굶기냐라고 화를 막 내시고, 그리고 평소에 어머니가 또 이제 요실금을 앓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저귀를 이렇게 채워드려도 어머니가 그런 거 귀찮다라고 하시면서 또 온 방 안에 실수를 하시는 일도 있고 그래서 냄새가 막 온 집안에 나는 일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딸이 이제 어머님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샤워라도 시켜드리려고 씻으려고 하면은 어머님이 왜 나를 괴롭히냐면서 아예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. 뭐 딸을 깨물고 꼬집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딸이 내가 진짜 알던 엄마가 맞나 너무 괴로워서 막 이렇게 혼자서 속상해하고 그럴 때 어머님이 아주 간혹 정신이 돌아오시면은 너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. 예. 딸은 진짜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또 자기 처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같은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자, 그런데 양 변호사님, 일단 난 힘들어, 나도 힘들어, 우리 엄마도 힘들지만 근데 그래도 형제들이 같이 응원을 해주고 좀 나눠주면 근데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. 이게 그런 와중에 이 어머니가 자기는 치매에 있는 걸 알지만 또 남편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셨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어머니 혼자 간병을 하면서 그 와중에 뭐 장 봐서 음식 만들고 또 제사를 준비를 하셨대요. 근데 이제 이 지금 저 사연자분도 형제자매가 없는 건 아니어서 언니 오빠가 있는데 언니 오빠가 그냥 제사 다 차려놓으니까 빈손으로 와서는 또 집안을 둘러보고 나서 언니란 분은 냉장고 열어보고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, 어머니 너 제대로 음식은 해 먹이냐 잔소리를 하고요. 아이고. 그리고 또 치매 어르신들이 배고프다 밥 안 준다는 얘기는 정말 단골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너 엄마를 어떻게 대했길래 엄마가 이런 소리 하냐고,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겠냐고, 엄마는 저기 아이처럼 잘 돌봐야 된다고 도움을 안 주면서 화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. 하여튼 이렇게 꼭 입으로만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, 형제 중에. 자,
그런데 5년을 참고 견디셨어. 자, 하지만 계속 힘들어지셨다고요. 네,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크게 아이고. 다쳤기 때문인데요. 결국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까지 보살피게 된 거죠. 아들이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줬지만 턱없이 모자라서 두 사람 모두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. 낮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엄마를 맡기고 일을 하러 가고 밤에는 남편이 경비 일을 하러 간 건데요.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딸이 형제들한테 엄마 반찬값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언니와 오빠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. 이유는 엄마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통장에 넣어주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왜 막내딸 혼자 이걸 다 짊어져야 됩니까? 그러게나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 막내딸도 돌아가면서 좀 모시자라 그러는데 그럴 수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. 왜요?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어. 어렸을 때 좀 잔병치레가 많았으니까 너 엄마 아빠가 너는 특별히 돌봐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랬잖아요. 이게 지금 7년째를 가니까 사연자분이 아이고. 내일이 잠들면서 내일이 오는 게 싫다,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치매 걸린 엄마 7년 간병에 너무 지쳤습니다. 형제들과 짐을 나누고 싶은데 이게 제 욕심일까? 무슨 욕심이야, 박 교수님. 그러니까요. 뭐 그 형제 자매들은 그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? 엄마가 그러니까. 낳지도 않고 한 번 태어나서 하늘 우러러 한 번도 속 썩인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나요? 그리고 또 꼭 엄마한테 뭘 받아야만 어머니를 모시나요? 이 모든 것들이 언니나 뭐 오빠의 얘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. 간병 우울증이라고 간병을 하면서 우울증이 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제보자도 지금 그러거든요.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잠자기 싫다라는 것은 우울하신 분들이 아주 늘상 하는 아이고. 얘기예요. 나 잠들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만큼 현실이 힘들다는 건데 막내 동생이 지금 우울증까지 빠지면 어머니는 더 갈 곳도 없어지십니다. 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찬값 달라는 건데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요양원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요양원을 보내자고 했더니 그것도 형제들이 야, 네가 모셔야지 요양원 얼마나 불편한데 거기 네가 뭐 아유, 하여튼 꼭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요양원 보내는 걸 막 정색을 한다니까요.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, 구독하기는 여기요.